값을 한번 샀어요. 안경 어디 갔지? 자. 어딘가. 민심 파악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 감각대로 갈까?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니까, 여기는 미심 탐방이 아니라 유심 탐방이 될 것 같은데? 왜 다들 이번엔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아, 여기였어? 근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이 근처 어디였던 것 같아, 그지? 그런 거 보고 왔어요. 아니, 그러면 무슨 사람들이 여기가 바뀌었나? 아, 여기가 바뀌었나? 근데 요런 구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 맞아? 날짜를 안 그러면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그쵸. 저기 목만 보여. 7080 목만 보여. 아, 그래? 7080 카사블랑카 저런 데 가면 저런 데 가면 삼각대 있어요? 네. 미니 삼각대? 네. 저런 데 가면 왠지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노인들이잖아. 7080은 노인들인가? 그런가? 우리는 늘 이렇게 중간에 낀 애매한. 삼각대 없어? 꺼낼까요? 네, 삼각대 좀 줘요. 아, 춥다. 언니도 추워? 목도리 이거 낼 건데. 안 돼. 죽을 것 같아. 언니 주면 난 죽을 것 같아. 야, 진짜 심각하다. 백철판, 백다방. 야, 이거 심각하네, 진짜. 백철판, 백다방 전부 다 저 사람이 골목시장을 파토낸다더니 맞네. 진짜. 이거 뭐 쓰시다가 고마워. 나도 이런 거 하나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자, 여러분, 지금 전 현재 이곳 매우 피곤한 몸이지만 왠지 오늘 같은 날은 이런 데 나와서 놀아줘야 될 것 같아서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없어. 다 집에 가는 분위기인가 봐. 곳곳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민심 탐방을 하기는, 그러니까 저쪽으로 내려가야 충장로 우체국, 저쪽이 어디냐고. 자, 지금 이제, 이 스타벅스하고 베스킨라빈스 앞에 서 있어. 그러면 베스킨라빈스 쪽으로 가, 스타벅스 쪽으로 가, 아니면 탐탐 쪽으로 가, 메가박스도 있고 카페 패스쿠치도 있어. 어느 쪽으로 가야 우체국이야? 북쪽으로. 야, 내가 여기서 진짜 북쪽 지도를 보고, 아니 근데 지금 충장로 우체국에 가면 사람들이 있을까? 메가박스의 반대로. 야, 북쪽이면 저쪽인데?
어디가 여기다. 뭐냐? 북쪽이면 저쪽인데? 아이씨. 가만 있어봐. 내가 저기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근데 충장로 우체국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어? 저 아저씨가 충장로 우체국은 없는데 광주 MBC 지금 여기서 금남로 공원 쪽으로 한번 가볼까? 충장 치안센터?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광주 우체국. 저 여기 광주 우체국이 어딜까요? 우체국이 어딜까요? 우체국이요? 예. 우체국 일로 가시면요.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저 찾았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구나. 네이버 지도보다도 확실한 건, 예, 잘생긴 청년에게 물어봐라. 오늘의 팁, 예, 잘생긴 청년에게 물어봐라. 길어지기 전에 지금 가세요. 뭔데요? 마이크. 이거 문제 없어? 방금 테스트했는데 방송 아니 방송 소리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자, 소리 들려요? 네. 자, 지금 저는 우리 청년들 아름다운 청춘, 광주의 아름다운 청춘들이 뽀글대는, 예, 저는 지금 이 충장로 이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신을 수 없는 구두들과, 이 우리 과연 어디를 가야 이 호프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근처에 학원이 있나? 아니면 이 친구들이 놀러 나온 걸까요? 맞는데. 굉장히 이제 여기가 이 청년들이 다 모여서 노는 곳인가 봐요. 네. 왠지 말 걸면 싫어할 것 같아갖고 말을 못 걸겠어요. 네. 네. 여기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청년들한테 안녕하세요. 그거 물어보면 망치분 보러 왔어요? 네. 반가워요. 안 추워요 지금? 괜찮아요. 대단해. 나는 우리 지금 추워서 그리고 드디어. 찾고 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군요. 그래도 이 얼마나 대단해. 이렇게 딱 길 가다가 찾았다. 반가워요. 예. 지금 어디로 가면 사람들이 좀 많을까? 제가 광주 살던 사람이 아니어서. 그래? 네. 그러면 어디서 왔어요? 고향은 여수예요. 고향은 여수인데 지금 현재 광주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일단 한번 같이 모험을 떠나봅시다. 자, 오늘 우리 내일 모레가 광주 5.18인데 드디어 이제 한 분의 시청자가 찾아왔어요. 네, 한 분의 시청자가 지금 찾아와서 아까 우체국으로 가라 그런 사람 누구야? 아까 나더러 우체국으로 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야? 우체국으로 가라는 인간. 그 버글버글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야, 아까 우체국으로 가라 그러니, 갑자기.
자, 한번 가볼까요? 막 그만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 너 일부러 사람 없는 대로 나를 빼돌린 거지. 어? 아, 내가 진짜 이런 인간들 내가 말을 믿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들어봐. 드디어 젊은 친구들이 나타났어요. 한 분의 시청자는 저를 발견했지만, 네, 광주의 이 젊은 청춘들은 과연 내일 모레가 5.18 기념일인데, 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거의 뭐 축제 분위기인 듯한 곳곳에 버글버글, 예. 아까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들이 지금 나타났어요. 네. 자, 지금, 두 명, 예, 드디어 두 번째 시청자를 발견했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러 오신 거예요. 뭐, 4학년 때. 예.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가?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러 오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계엄령 선포일이고요. 예, 내일이 계엄령 선포일이고, 그래서 이제 모레가 우리 광주 민주항쟁 기념일인데, 네. 반갑습니다. 예, 확실히 젊은이로서, 예, 이 역사적인 의미를 알고 있는 두 번째 시청자를 만났습니다. 자, 우리 일단 또 사람들도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두 명, 이제 4명으로 들어가죠. 우리 5명이 된 거예요, 5명. 5명의 이 망치부인 모험대가, 지금 현재 과연 이 광주의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예,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시청자 두 분을 합류했고, 서울에서 같이 붙어 내려온 동생, 그 다음에 중간에 목포에서 만난 안경유이, 예, 그리고 시청자 두 분, 네, 이렇게 모시고, 지금 우체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내가 보니까 민심 탐방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기는 정말 이게 젊은 청년들만, 예, 젊은 청년들만 모여 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총선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저를 보내셨는지, 무척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네, 어쩌란 말인지. 드디어 우체국을 찾았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저더러 우체국으로 가라고 하셨죠? 예. 지금 우체국 보여드릴게요. 불 꺼져 있어. 여기 사람도 별로 없어. 나한테 지금 우체국으로 가라 그랬지? 난 여기 오면 막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어.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전야제 한다고 저기서 뭐 공연하던데. 오, 저런 데를 가자, 이거지. 근데 왜 여기 불을 둘 다 꺼놨을까? 무대야, 여기 무대.
이제 내일 전야제를 위한 그 리허설 중인가 보다. 이게 지금 리허설 하고 있는 건가요? 내일 전야제를 위해서? 지금 이제 그 전야제 준비하는 리허설. 사이드 M을 좀 더 올려주시고 저희 다음 노래 할게요. 여기가 이제 내일, 내일 여기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지금 금남, 여기가 그 도청이야. 도청 한번 가볼까? 저기 그 도청을 한번 가보자. 아 여러분 내일 내일 여기서 전야제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리허설 중이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요 무대 뒤편, 무대 뒤편의 구도청 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고생들이 망치 부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끼리 쑥쑥쑥 하더니 망치 부인입니다.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요. 저게 구도청 건물인데, 부셔냈구만. 허물어뜨리고 지금 이 금남도를 가득 메운 광주 시민들이 이 구도청을 구도청에서 끝까지 항쟁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는 여기가 이제 금남로 무대 뒤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대 뒤편으로 쭉 있는 거리가 금남로 거리인데요. 금남로 거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이렇게 지금 막 죽어있는 이런 건물,
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이 금남로를 죽이기 위해서 저 옆 동네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그 화려한 거리를 개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맞은편에 지금 국립아시아 문화의 전당이라는 그 간판이 보이는 저 건물이 옛날 구도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건물 반쪽을 잘라내서 지금 먼지거리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래 저 도청 건물에 그 당시 5.18 항쟁 당시에 총알 자국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왔을 때 그 도청 건물에, 구도청 건물에 총알 자국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절반을 헐어내고 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가건물 같은 구조물에 간판을 달아놨네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상징이라고 저러는 걸까요? 왜 골조만 남겨놓고, 골조만 남겨놓고 무슨 짓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네. 네. 여기 이제 역사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도청 앞 금남로를 가득 메운 광주 시민들이, 이 도청 앞을 가득 메웠던 광주 시민들이 이곳에서 그 전두환 노태우 군부 정권에 정말 마지막으로 맞서 싸웠던 그 패기를 보여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인데, 이 정말 섬뜩하네요. 뭘 만들기 위해서 허문 것도 아니고 그냥 허물었네. 그냥 저 간판을 그냥 여러분 그냥 골조만 남겨놨어요. 저걸 위해서 왜 구도청을 허물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해가 되신 분 있나요? 저희다 뭐 지을 건가요? 뭘 짓는 중인데, 지금 뭘 짓는 중인데 저런 거야? 뼈대만, 왜 골조만 왜 남겨놓은 거야, 저거? 이해가 안 돼. 어이가 없다. 이게 지금 아시아 문화 전당이야. 맙소사. 뒤에 뭐가 있는데요? 구도청 건물 뒤에 구도청 건물 뒤에 뭘 만들려고 저 뼈대만 왜 세워놓은 건데? 지하에 계단을 통해가지고 지하에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구도청 건물을, 저기요. 구도청 건물을 허물어서 저렇게 뼈대만 세워놓은 이유가 뭐예요? 뭘 짓는 중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언제부터 저런 모습이죠? 꽤 됐어요. 몇 년 동안 저런 모습이에요? 아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어릴 때 가지고 저도 여기 지날 때마다 좀 약간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 뼈대 골조를 지나가면 그 뒤로 공원이 넓고 그 뭐 지하에 공원이 있어요? 지하에 터가 있어요. 터. 터? 네. 무슨 터? 여기 무슨 각 부서에 부서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지하철도 입구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제 저 뒤가 공원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 공원을 짓기 위해서 그 도청 건물의 절반을 허물어서 저 뼈대를 세워놓은 건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공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죠. 그럴까요, 한번? 근데 어디로 건너야 되지? 여기 통제스가 이리 건너가도 되나? 원래는 민심 탐방을 하러 왔는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그 뭐 스태그웨이라고 그러나요? 그 개인용 전기 이동 장치를 즐기는 그런 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네요. 지금 이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도청 건물을 허물어내리고 이 골조를 세운 거야. 이 골조 밑으로 내려가는 그 무슨 전철역이 있대요? 지금 이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청에 총알 자국을 지운 거예요? 여기 건물이 제일 그게 컸나 봐. 이게 좀 급하게 뭔가를 없애느라고 이 계단을 만들려고 지금 도청 건물에 총알 자국을 헐어낸 거야? 그리고 이 골조를 세워놓은 거야? 이걸 위해서? 이러니 광주가 3번을 찍지. 이거 대학교에 지어지고 있는 그 편의점 건물들이랑 똑같은 건물을 하나 지어놨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텅 빈 광장을 만들기 위해서, 광장의 입구 게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구도청에 그 총알 자국을 헐어내고 저 골조를 세웠다는 건데, 광주 시민들은 여기서 많은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시나요? 여기서? 제가 잘 몰라서요. 여기가 공연 문화 공간. 그래서 이 공연 문화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즐기는 건가요? 주여. 아니, 이 계단에서도 무슨 공연을 하나요? 아니면 계단에서 무슨 집회를 하나요? 나는 이렇게 넓은 계단을 만든 이유를 잘 모르겠어. 이 넓은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구도청 건물을 허문 거야? 건물이 있어서 그나마 이게 지금 그 맛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아, 드디어 우리 이제 세 번째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방송 보고 오신 거예요? 어떡해. 안녕하세요. 춥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아유, 제가 영광이죠. 이거 말고 저희가 좀 문제가 많아요. 어디요? 문화창조원이라고 있는데 예.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요? 왜냐면은 공간이 망치 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것도 좀 뭔데요? 주세요. 이거 뭔데요? 배지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좀 아니고 좀 2만 원 내야 돼 들어가서. 이 공간을 쓰려면은요. 아니 물론 문화예술 즐기려면은 돈을 내야 되긴 하는데 공간 자체를 왜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저 문화예술원이라는 데가 문화창조. 문화창조원. 네, 그 창조도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 공연 같은 거 많이 해요? 여기서요? 이 광장이 보니까 이렇게 옛날 그 유럽 같은 데 있는 자연적인 광장으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 해요 조금 하는데 어. 여기 자체가 별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강주시는. 뭐 그럼 할 이- 때만 단체로 동원돼서 온다던가. 아. 그럼 이 계단은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여기도 뭘 활용을 해요? 이게 왜 이렇게 지었냐면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끔 해야 된다. 입구에다가 왜요? 저렇게 아래다가 그 역사적인 건물을 차들 어차피 차 제 위에 두고 나머지 다 밑에다 둬야 된다는 그런 게 아이디어가 여기 건물에. 그러니까 역사적인 건물만 위에 있고 나머지는 밑에다 두면. 그냥 내가 볼 때 이거 눈에 띄지 않게 근데 하려고. 그것보다 얘가 좀 잔디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려웠어. 그냥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라도 그렇게 행사를 해야지. 저 앞에다 무대를 저렇게 해놓고 이 건물을. 그러게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건 여기도 공연을 하긴 하는데 5.18 공연? 아니 5.18 5.18 기념식은 저기 가서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에서 하는 건가? 여기 근데 좀 이게 신문에도 났는데 여기랑 좀 이게 안 되나 봐요. 마찰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강주 지역 신문에도 났는데 뭐지? 왜 5.18 관련된 그런 거 행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문화 네.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지역 신문에도 있거든요. 강주 드림이라고 그 신문 그 여기는 5.18 관련 행사는 안 한다.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따뜻한 거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뵌 거 같은데? 처음 봬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요. 저번에 경주에 왔었다 친다는 거. 그때 얼굴 뵈고 사진 찍었나? 예, 하여튼 이렇게 한번 뵌 얼굴이에요. 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방송하는 그 BJ 구말자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예. 저 나오셔도 될까요? 네네. 야.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망치 부인 만났습니다. 여기 광주 사시는 분이에요? 예, 저. 아이고. 32년간 토박입니다. 그러시구나. 예, 저희가 그 오늘 어쩐 일을 방송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원래 야외 방송 그 주특기라 가지고요. 아. 1111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광주의 그 야외 방송계를 좀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머, 그러시구나. 고말자님? 네, 고말자.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저기 어디냐. 목포 가셨다가요. 네. 진도 평곡강 예. 가셨다가 오셨다 하던데. 네네네. 저도 지금 외갓집이 진도거든요. 오. 예, 그래가지고 뭔가 진짜 엄청 반갑고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건 서울 쪽이신가요? 그쵸. 전 서울 저기랑 의정부 가까이에 있는 변두리에 살아요. 그러시구나. 네.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으시죠? 네, 원래 목이 좀 쉬어 있고요. 그래, 저도 아프리카 방송 언제부터 했어요? 전 이거 지금 한 18일, 19일 정도 됐는데. 며칠 안 됐구나. 네, 근데 5일 만에 목이 쉬었어요. 말로. 방송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신대요? 한 오후 2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게스트 섭외가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 오전 6시까지도 하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계기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요. 영업 쪽도 많이 해보고 제가 3대 영업 중에 2가지 영업했거든요. 보험 영업이랑 핸드폰 영업도 했었고 제약 영업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좀 제대로 한번 그냥 이제 영업 말고 이제 좀 편한 일 해보자 하고 농협 쪽에 좀 들어갔었다가요. 광주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기 경상도 밀양 쪽에서 좀 일이 있어서 최근에는 8개월간 일하다가 이제 거기서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1년 정도 원래 2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제가 그 타지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방송 접했어요. 그리고 우리 망치 부인님 방송 조금 보긴 했었는데 근데 제가 원래 야외 방송 좋아해가지고 야외 방송 주로 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한번 해보자. 저는
물론 회사 사람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요, 제 좀 역량을 좀 최대한 쏟아부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뭘까 하다가 이 아프리카 방송하면은 한번 제 마음대로. 잘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그 내일이 5.18인데, 예. 우리 네. 그 5.18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 좀 알고 계신 거죠? 그렇죠. 5.18 예. 민주화 운동 예. 최고의 운동 아닙니까? 그래요. 저희가 중국이나 다른 타 나라에서도 진짜로 그 저희 민주화 운동에서 본받고요. 저희 그 운동에 대해서 정말 감명받고 거기서 이제 태국인가 뭐 그런 나라에서도 다시 이제 저희 나라처럼 본받고자 그런 막 억압이나 이런데 탄압에 대해서 막 일어서고 막 그랬지 버마, 않습니까? 예, 버마 민주화 운동하는 민주화운동, 분들이 예. 그죠? 우리의 광주 5.18 예. 운동을 맞습니다. 예. 되게 목 관리 어. 잘하시고 따뜻하게 예. 감사합니다. 매주밀 하나 드시고 예. 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저 너무 네?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너무 좋아서. 아, 예. 야, 감사합니다. 여보, 나는 절대 여보, 절대 나는 안고 싶지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야. 오해하지 말고, 예. 너무 그래요. 좋아하시네요. 하여튼 반갑고요. 네, 방송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광주의 정신을 좀 널리 알려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5.18로 특집으로 제가 진짜 막 싸그리 다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래요. 내일 여기 그 5.18 기념 행사가 많으니까 예. 나와서 야외 방송 하시면서 예. 많은 분들의 이야기들도 전해주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광주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아, 근데 이번에 투표를 하셨어요? 예, 했죠. 아, 그래요. 예. 그 투표를 하시면서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는지. 솔직히 그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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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하라 영향- 그래가지고. 예, 부모님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뭐 솔직히 정치 쪽은 제가 그렇게 잘 모르고. 예, 잘 모르고 관심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예, 대로 하라는 투표를 대로. 하셨구나. 그랬죠. 어떤 분인지 딱 감은 없는데. 그죠. 그래요. 그래도 그분도 저 그래도 양력도 살펴보고요. 저도 부모님도 하니까 저도 탄압하겠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치에도 관심 많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예. 아니 여기 좀 사진. 갑시다. 이게 빛일 것 같아. 네. 아니, 이게 빛이라서 이쪽으로 서서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아. 네. 여기서 이렇게 네. 자, 반갑습니다. 망치. 나왔어요? 왜 어떻게 나왔는데? 하얗게? 그럼 좀 멀리 찍을까? 가만히 계세요.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찍겠습니다. 많지. 하나, 둘, 셋. 날씨가 쌀쌀해서. 됐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잘 먹을게요. 일단 따뜻해가지고. 화이팅.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쁘신 거죠? 아니요, 좀 더 따라갈 수도 있는데요. 응. 아직 밥을 안 먹어. 식사하러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아유, 본인 드시지, 이걸. 일단 따뜻하게. 네. 자세히 안 읽어봤는데 인터넷에서 강주 드림 쳐보면은 예. 이게 좀 대한신문인가 그런 거. 시민자치신문인데 문화전당 5월 안내자 해설자 못돼. 개관 이후 첫 5.18. 이번이 첫 5.18이에요? 네, 11월 20며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11월 20 며칠 날 생겼고 25일인가? 오늘이 첫 5.18인데 5월에 대한 안내자나 해설자 역할을 못하고 있다. 80년 현장에 설계된 빛의 숲 5월 정신 구현 빈약. 저기 혹시 네, 설마 아니겠지만 이게 빛의 숲은 아니겠지? 맞을걸요? 아이 설마. 이게 비치고 이게 설마? 아이 이게 무슨 에이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여기는 어린이 이거 두 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보면 대학교에 가면 이런 건물들을 많이 지어놨어요. 요즘에 이제 그 대학 운동장 부셔가지고 이런 건물 지어가지고 그 민간에게 넘겨가지고 이윤 추구하게 하는데 빛의 숲이 이건 아닐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 나는 계속 궁금한 게 저 계단이야. 저 계단이 어떤 5.18을 상징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붕 날아오른다든가 이렇게 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갈랐으면서 마징가 덱트가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런 건지 80년 현장에서 뜻은 좋은데 역사적인 건물을 위에는 뜻은 좋은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일대 사적지도 파편화 전당의 존재 이유 재정립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5.18 역사적인 사진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그 저항했던 건물이랍시고 이걸 살려두고 그 다음에 그 5.18 민주항쟁의 상징적인 건물이 이 앞면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으로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늘 봐왔는데 그러니까 이 건물만 살리고 나머지는 허물자는 그런 계산이었다. 아니 그건 아니고. 응. 처음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걸 없애고 하자 뭐 하는 거. 아니면은 이걸 아예 리모델링 하자는 말부터 계속 싸우다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2011년인가 12년도에 완공돼야 되는데 그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늦춰졌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평양 저기 뭐냐 저거 보드나 그런 거 타는 사람들. 그니까 지금 요 앞에 보드 타는 사람들이 많던데 저기 이게 민주평화교류.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 신문을? 아니요. 인터넷에 이걸 기사를 찾은 게 있나요? 네. 강주 드림 최고입니다. 광주 드림. 네. 자, 일단 원래는 내가 이 민심 탐방을 하러 왔는데, 자, 일단 우리 이동을 합시다. 이 계단에 주는 어떤 저쪽으로 가보셨어요? 아니, 저희 안 가봤어요. 저기 뭐가 있는데. 왠지 무서워. 문화창조원이랑 예술극장 있는데 조금 공간활용을 좀 못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반적으로 지금 내가 볼 때는 너무나 공간을 낭비했고, 이거 뜻은 좋은데 음. 그 뜻은 좋은데 아니 나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말이 안 이게 돼요? 이 앞뒤가 지금 안 맞는 것 같고 이 모습이 이게 5.18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떤 문화 효과를 누리고 있는지 이걸 하려고 이 도청 건물을 허물어서 간판을 다른 이유가 뭔지 몇 개는 허물었구나. 여기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아니 근데 계단을 이렇게 넓게 한 이유가 뭘까? 저쪽은 뭐 여기서 모여서 놀으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무슨 회합을 하라는 얘기인가? 여기서 집회를 집회 신청도 받아주나요? 세력이 다른 세력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 신문에도 그런 거다. 강주 문화 정당 세력이 있고 민주화 세력은 따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언니 여기는 10시 반이면 차가 끊긴대.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줄어들지 않냐. 그래? 10시 반에 모든 사람이 끊긴다고? 택시 타고 깜짝이야. 저기는 클럽 돌리는걸요? 저쪽은 클럽거리. 거긴 항상 가는 걸요? 여기는 아이들 신부는 그니까 여기선 민심 탐방이 안 될 것 같아. 영심 탐방만 될 것 같아. 젊은이들의 마음. 근데 이 5.18 행사가 지금 작년에 와보셨어요? 아니요. 옛날엔 자주 갔는데. 요즘엔 안 왔구나. 그러니까 올해는 좀 얼마나 올지. 근데 그 광주 시민으로서 좀 가까이 와봐요. 네. 광주 시민으로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들 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뭔가 바뀐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데 제가 주변 사람 잘 안 만나서 잘 모르겠는데 주변의 친척들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국민의당 지지한 것 같기도 한데 끝나고 만났을 때는
저기 3번은 아니다 그런 분위기였다고 했나? 저희 집은 할머니도 국민당 후보는 돈이 너무 많다. 82억이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찍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여기는 할머니가 개념이 있으신 할머니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안철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아버지는 나이가 한 60대? 네. 60대 어르신은 안철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고? 반반. 반반. 그러니까 아버지는 문제를 실망했다고 했는데 결단을 못 보여줘서 그런 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실망스럽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문제를 더 사랑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못 해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저희 아버지. 문재인을 더 좋아했는데 그에 대한 보답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는 돌아서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근데 할머니는 그 국민의당 후보는 부자다. 그런 사람 찍어주면 안 된다. 저희 나온 후보가 좀 부자였어요. 남부인데 강주 남부인데 부자. 근데 이게 국민시민도 이게 말은 뭐냐 현역은 유발해야 된다 하면서도 이게 잘 선거 때 이게 혼선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분위기에 쓸림감이 없잖아요. 그치. 거의 이제 묻지마 투표한 거야. 묻지마 투표 해놓고 다들 이제 호남 야구에서 국민의당 지지하는 거 할지 않나요? 국민의당 지지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다들 묻지마 지지를 한 거다. 그죠? 강수가 생각보다 잘 살아서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때 님이 보기에는 광주가 생각보다 잘 살고 있다. 발걸음도 가볍고 장바구니 묵직한 구렁이 콧노래 입서도 단 한 장에 취직하는 우리구나 내 주변만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집 걱정 안 하는 고마워요. 그런 날이 나로 빨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방송 보면서? 야, 대단들 하시다. 그냥 내가 걸어 다니는 모습 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이, 감사합니다. 자, 이제 5번째 편을 만났나? 아, 이제 못 찾아가지고 빈절하네.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래도 대단하시다고요. 근데 딱 보니까 예. 무대가 보여서. 예. 그쪽으로 오시다가 만난 거예요? 이제 여기 10시 반 되면 다 문 닫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잘 모르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아, 내려온 지가 6년 아, 얼마 안 되셨구나.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7년째 됐어요. 아. 서울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그러면 어디를 가야 뭐, 그럼 여기는 뭐 잘 모르시고. 자, 여기 어떡할까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는 여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인데 이 시간에는 사람이 없지만 그니까요. 어디? 저기 클럽거리 클럽거리. 우리가 클럽거리는 가서 뭐 하겠어? 식사들 하셨어요? 예. 아유 우리 그거는 잠깐 볼게.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는 밥 안 할 것 같아요, 다. 문을 다 닫고 있는 분위기라. 아, 우리 저기 간단하게 뭐라도 호프 한잔 하면서 이야기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럴 만한 다 문을 닫았어. 그죠? 여기는 대체로 다 밤에 일찍 문 닫는 분위기인가 봐요. 어?
저 여기서 더 내려가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 어. 했을 때 그 위치를 알고. 그 위치가 여기서 더 내려가? 아니 그 예전에 제가 처음 뵀을 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저기 노래 연습장 있는 걸로 봐서 이쪽에 무슨 호프집 같은 게 있을 것 같아. 분위기상. 뒤쪽은 무슨 상가 중심이고, 어.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우리 학생이 또 아는 척 해주셨어요. 여기서는 마이크 끼는 게 나을 거예요. 마이크? 아니 괜찮아. 안 해도 될 것 같아.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게. 자, 글쎄요, 없네. 예. 사람도 마이몬 오프도 있을 건데요. 그러게요. 여기 보니까 아니야. 괜찮아. 혹시 이 근처에 호프집 같은 데 없나요? 근데 사람들 모이는 거 있잖아요. 집이요? 네. 그런 데는 없어요, 이제?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네. 많이 있어요. 이 길 아.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길 그- 건너편에 저기 지금 보시는 골목길로 쭉 들어가시면은 네. 길 쭉 다 술집이거든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거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예, 클럽 거리라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것 같고, 안타깝게도, 예. 아, 여기는 이제 그 술집이 이렇게 다 구역이 나눠져 있네. 참 특이한 구조다. 저기는 예술의 거리. 학원가는 예술의 거리. 저쪽은 예술의 거리, 학원가. 학원가라.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술집은 안 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음식점 중심으로 하고 술집은 저쪽으로 다 몰았구나. 저기는 좀 할머니들 계시고 저기 건너편도 한국집 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할머니들 벌써 주무실 시간이야. 어. 무조건이나 근데 영화관까지는 있는데 술집이 없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 학원가라서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는, 저기도 몰려있어. 가까이 뭐 간식이나 먹을 수 있는. 간식, 여기 김밥 천국 여기, 김밥 천국이 특정 종교 행사 공간이고, 특정 종교 공간이고, 다들 저기 간단하게 좀 먹고. 그러게요. 간단하게 뭘 먹을 만한 데도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원래 무대가. 그러면 그냥 아예 우리 그냥 카페 같은 데로 갈까? 그러세요. 근데 이런 데도 시간이 그렇게 끝날 그런가? 24시간 됐어. 근데 여기를 하도 안 나오니까 아예 잘 몰라요. 이걸 가보시죠. 저기 그런 사람 안 나오고. 그냥 이모도 연배가 세상에 오! 저 닭갈비집도 왠지 프랜차이즈일 것 같아. 아 여기요? 예. 그죠? 식사 안 하시면은 닭갈비 먹죠? 아니, 여기가 그 프랜차이즈는 좀 그래서. 여기는 이것도 프랜차이즈인가? 다 그럴 거예요. 아? 여기로 들어가죠. 여기 자리가 있을까요? 다른 데로 자리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게 다 문을 닫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냥. 예. 네,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몇 시까지? 잠깐,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여기 몇 시까지예요? 들어와도 돼요? 이렇게 쭉. 이게 좀 비싸지 않으려나? 뭐 사람 숫자대로 다 시킬 필요 없고. 예. 반가워요. 안 추워요? 그니까 젊어서 참을만 한가 봐. 것 같아. 그래도 어디시라고 좀 이야기 해주세요. 근처에 와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이, 설마, 지금 이 시간에. 아니 왔을 거예요. 왔는데 못 찾아가지고. 아, 그래요? 못 찾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혹시 이 근처에서 저를 찾고 계신 님, 저는 원래 이 프랜차이즈는 안 오는데, 예, 여기가 무슨 육안의 그 닭갈비? 육안의 닭갈비라는 데 와 있습니다. 혹시 이 근처에 계신 분 중에, 예, 지금 충장로입니다. 예, 저희들 여기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머물 예정이니까, 예. 매운 건 안 되죠. 밥이는 밥하고 같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만 뭐 저 세트 저거를 그냥 시키는 거는 별론가요? 세트를 시키죠. 그러니까요. 저거 A 세트 예 그러니까 밑에 건 매운 닭갈비인 것 같은데 시킬 줄 알아? 맵지 않은 걸로 달라고. 맵지 않는 걸로 달라요. 그냥 그거 시키면 되지 않아요? 그거 2개? 근데 이 B는 매운 것 같아요. 아무것도 좀 매워요? 매운 거 시키면 컵 여기. 여기 이쪽에 우리 컵. 여기요. 여기 물 때. A, B로 주세요. A, B 아무거나. 네. 좀 덜 매운 거, 매운 거. 그럼 그냥 거예요? 그냥 A만 2개 주세요. 예. 그러니까 A 세트를 2개 먹으면 맞나요? 보통 4명이 A 세트 하나 먹나요? A 세트가 2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A 세트를 2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콜라 사이다 미린다 있어요. 그냥 사람 네, 종류별로 주세요.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섞어서 7개. 맥주 한잔 하시죠. 아니에요, 됐어요. 사이다 2개, 콜라 2개, 미린다 3개. 저희 500ml짜리인데 그렇게 많이 그래요? 그러면 다음. 4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0ml짜리 4개를. 500ml짜리요? 예. 콜라, 사이다, 미린다 이렇게 각각 하나씩 네, 네. 드리고 사이다는 하나 더 드리고 그렇죠. 그게 좋겠네요. 네. 한 번도 안 와봐가지고. 이런 데는 안 들어와요. 와가지고 시내를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때 한 2-3번 나왔나? 20살 때 서울 올라가가지고 47살 때인가 내려왔습니다. 몇 년 동안 있었어요. 또 수의시장에서도 매일 뵀다. 수유시장이요? 근데 오, 거기 더운 거 저 잘 알아요. 그러시구나. 거기 이제 그쪽으로 거래처가 저기 많거든요. 뭐 어떤 거 도매하셨어요? 수의시장 그 야채 도매. 야채 도매. 아유, 그 우리 동네 사람이야, 동네 사람이야. 그럼 지금 여기 내려오셔서는 뭐 다 유기농 농사 지으세요? 아니, 가게. 개인이요. 그러시구나. 좀 여기 이번에 총선 분위기는 어땠어요?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너무 실망했어요. 실망. 네, 마음이 안 하니 아프네요. 아니 근데 이게 동네 사람은 분위기가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분위기가 네. 거의 나는 내가 봤을 때는 50대 50에서 55대 45를 이기는 걸로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두 사람 좀 결과적으로 이걸 보고 나서 진짜 이게 마지막 날 오는 사람마다 10명 중에 7명이
대부분 나이 잡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착각을 해본 것 같아요. 그 다음날에 선거 딱 보니까 이게 진짜 여론이었구나. 그러니까 분위기가 결국 마지막에 막판 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런 거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심이 숨기고 있다가 마지막 날 우리 손님 중에 이제 그렇게 거리를 잘 안 오는 손님인데 생전 전화 그런 전화 안 온다는 거 마지막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를 찍을 때는 삼복 찍어라.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할머니가 아니신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주위에 계시는 할머니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11월 아니 그 선거 전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쪽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 되랴. 그래서 저는 이제 반반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딱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죠. 난 무슨 약간 아니 설마 그랬어요. 근데 그 선거 전 며칠 전까지는 분위기가 보통 55대 45정도 세고 잡았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기시잖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거다. 많이 나오면 8석 그 정도까지 예상 안 했는데 마지막 날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보고 신경 많았고 그래도 설마 했어요. 그래도 설마를 했는데 딱 예상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어떤 분은 저하고 이제 가끔 좀 나이가 좀 어리신 분인데 뭐라고 하면 떠나고 싶다고 하기 쉽대 이럴 줄은 몰랐다 몇 분이라고 했는데 좀 젊은 층에는 굉장히 많아요 16년 사람이 많아요 어느 분석을 모르겠어요 분석이 안 돼요
그랬을지 이해가 좀 되고. 이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방송을 듣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게 내가 금방 오면서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해. 중요하게 알면서도 네.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지금. 응? 이해가 안 가. 지금 이제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방송 계속 꾸준히 들어도 솔직히 그게 잘 이해가 안 갔거든요. 호남에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네. 제가 여기 살면서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그러니까 내가 호남의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한 거는 2008년쯤이었어요. 네. 이제 2006년에 제가 김구태 의원님을 여기 모시고 금남로에 이제 왔었는데 그때 내가 느낀 게 이 사람들이 별로 5.18에 대한 기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구나. 거의 잊혀졌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2006년에 기사도 나왔어. 그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광주의 중고등학생들이 광주 5.18의 의미를 모른다. 뭔지 자세히 모른다. 그런 기사가 이제 막 나온 거야. 근데 내가 갔다 와서 미리 와보고 기사를 딱 보니까 맞더라.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광주에서 광주 5.18의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고, 그 다음에 그 광주 도청을 허무는 과정, 이걸 보면서 이 광주가 5.18의 기억을 지우고자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거는 이 광주 5.18을 반드시 지웠어야 됐던 사람들이 광주를 장악했구나. 난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5.18 단체가 분열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 이 광주를 지배한 거지. 80년부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분열했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광주 정신이라는 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민주의식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후손들을 주인으로 키워넣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고, 어떻게 보면 그 5.18의 경험, 5.18의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개인의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도를 높이려고 한다든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서 결국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라나는 세대가 민주주의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다. 너무 세속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소위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왜 호남에서 밀란을 일으켰냐. 먹고 살 수 없어서요. 먹고 살 수 없어서 호남 밀란을 일으켰던 건데, 나는 지금 호남의 선택은 결국 먹고 살 수 없어서 일으킨 선거 밀란이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해. 지금 이번에 호남에서 3번을 그냥 묻지마 지지를 해버린 건 소위 이 지역의 기득권 세력은 2번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당을 바꿨든 어쨌든 그 2번이라는 사람들을 이제까지 꾸준히 미뤄왔던 사람들이 얘네들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나는 일종의 선거 밀란이라고는 안 얘기해. 그리고 그걸 나는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안 돼. 어떻게 얘기해도 논리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나는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 모든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줘야 돼. 가령 이명박이 된 것도 존중받아야 되고 박근혜가 된 것도 존중받아야 돼. 그들이 되는 걸 막지 못했다는 건 그만큼 그 상대방 세력이 약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지. 내가 그걸 92년도에 깨달았어.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뽑는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뒤로 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어떤 경우든 민주적 선택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다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선택의 배경과 원인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 그 배경과 원인이 뭐냐면 결국은 거짓대로 무지. 밥이나 갈비 선택할 수 있는데 올바른 정치 상황에 대해 이제까지 호남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도 않았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더 추가된 작업, 앞으로 이런 비전을 갖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호남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 그게 30년.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는 2002년 이후로 호남은 방치되어 왔던 게 아닌가. 당연히 알아서 호남은 민주적 선택을 할 거다. 올바른 선택을 할 거다. 그런 식으로 뒤로 이렇게 미뤄져 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호남 사람들의 요구와 이해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던 거다. 나는 그렇게 봐. 그래서 지금 호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데 이걸 막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뭔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봐. 그건 뭐 문재인이 대통령이 정말 되고자 한다면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 문재인 지지자들도 고집 피우거나 부정하면 안 되고 실제로 왜 호남이 이런 선택을 했는가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방송을 조금 잘 안 봐요. 가끔 보게 되는데 그걸 이렇게 진짜 문재인 지지자가 있는 반면에 내가 생각에 문재인 지지자가 아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마음속에 신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국민을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자꾸 이제 그 이야기를 나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전담반들이 몇 명 있어요. 한번 나중에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다라기보다 아니, 지금 사실 이제 그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소위 이제 광주로 문재인을 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자꾸 억지 고집을 피우는 과정. 이제 제가 보는 편에서는 이 문재인 지지자로 나온 사람들 가만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열성적인 사람, 막 그냥 이렇게 강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보면은 이 40, 50대 아줌마들 주세요. 이게 막 그 뭐예요, 선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가정주라든가 우리 같이로 뭐 장난을 한다든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그런 지식이 이게 그것은 내가 보면 조금 생각이 좀 흐려져요. 내가 본 사람들 중에 굉장히 정상적인 아줌마들이 많아요. 근데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번에 문재인을 광주로 불러들인 사람은 제가 볼 때 광주 사람들이라기보다 결국 문재인 캠프에서 나는 문재인 캠프가 잘못 판단한 거야. 호남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막 가서 새를 보여주면 될 거라는 잘못된 판단을 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판단을 정당화하려고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조금 봤을 때 아마 이렇게 열성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순수한 사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줌마들이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무엇이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이 막 큰 성공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나라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 대부분이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상식적인 민주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 90%예요. 거의 90%. 90%야. 그 약간 꼴통
0이고 권력을 막 쟁취하려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 그 배운 사람 이야기 들어. 드세요. 예, 기도하고. 잘 먹겠습니다. 아줌마 할머니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열정적인 그런 사람들이 건전한 상식을 가진 아니고 상식적인 민주주의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걸 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건전한 상식을 가진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특정 세력에게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그들이 지금 네 고맙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문제가 아닐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망치부인님, 그 호남에 지금 어르신들 민심 들어오신 거잖아요. 보훈병원 한번 가보시면 어떠세요? 보훈병원. 네. 거기 어디 있는데요? 여기 반대편에 있어요. 이 첨단길. 근처에. 아예 반대편에 완전. 병원이나 그러니까 광주의 반대편. 전대병원도 괜찮고 전대병원이 가장 괜찮아. 뭐가 많아? 사람이 많고 사람이. 본 예약이 꽉 찼어요. 아 이게 저희가 민심탕만 하려면 아까 학생이니까 보험병원하고 왜 보훈병원이 민주탄방이 좋아요? 유공자들 많은 유공자들이 많아요. 호남의 유공자들.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민주당 쪽이에요. 국민의당? 네, 거기가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요, 북구 지역에 뭐, 효창 요양병원인가? 또 무슨 병원이죠? 북구 지역에 있던데, 무슨 노인 전문 병원이 있던데? 거기도 한번 가보죠. 이 젊은 거리는, 맞아요.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덩치를 안 신겼더라고. 그 상무 지역도 보면은 직장인들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는 개들이 좀 많이 올 수 있어요. 자주 오는 개들은 옷도 작고 있고 때 있고 집안에 돈이 좀 있는데 반대적인 사람과 하는 것은 그 금방 학생 이야기인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반대라고 생각하죠. 젊은 엄마들 수완지 강상구는 좀 젊은 사람이 많이 수완지인데 그때 몇 년 전에 평균적으로 나이가 제일 젊은 생긴 연령이 어렸던 데가 강상구였거든요. 30몇 살? 공단이 있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아니, 저기 운전 아저씨가 맥주 한잔 하세요. 아니에요. 여기 맥주 안 파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난 술을 못 먹어. 아, 그리고 이제 맥주를 마시려면 방송을 못 해요. 방송을 끄고 얘기를 들어볼까? 응. 맞아. 방송을 좀 끌까? 맛있네. 형이 마셔야 나는 거야. 하다 보니까 날릴 거야. 아, 행복하다. 응? 행복해요. 뭐가 행복해? 이렇게 좋은 분들 뵙고. 안개에 좀 빨리 도착하셨으면 장소를 잡아놓고 하시면 좋았을 건데 식사 잘하는데 없거든요. 아유, 제가 이제 나중에 아예 광주 분들 따로 이제 만나러 올 때 오늘은 그냥 이제 우리 팬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보고 싶어서 그 분위기를 보려고 온 거고. 그때는 아예 공지를 해요. 공지를 해가지고 뭐 길거리에서 수다방 안 하더라도 오프 축구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상무적인 굉장히 큰 게 많을 거예요. 지지자들 모여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솔직히 뭐 파악을 못 하겠어요. 진짜 그래요. 설마들만 있는데 설마가 그냥 현실이 돼가지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광주를 논해로 하자 이제 바람이 불 거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 정도로 세게 불지는 몰랐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호남에서만 3번이고 수도권에서는 아닐 줄 알았는데 호남에서 그 3.3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 컸죠.
그래서 이제 호남에,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2번들, 쓸만한 2번들이 많이 떨어졌고. 응. 맞아요. 진짜 쓸만한 의원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수도권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특히 저기 강북구 내가 장사하는 데 스미스장이에요. 거기는 거의 정권 야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야당이었던 게 아니라 결국 이제 거기 호남 사람이 많이 살아요. 호남의 분위기가 그냥 3번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호남 향후에서 문자를 보냈는데 딱 한 줄을 보낸 거예요. 지역은 2번, 비례는 3번 이렇게 보낸 게 아니라 비례는 3번 이렇게 딱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역은 맘대로 찍고 비례만 3번 찍어라 이러니까 그러면 비례로 3번 찍으면 호남이 3번 찍는다 얘긴데 그러면 나는 후보도 3번 찍겠다 이래버린 거죠. 그리고 그게 한 이틀 만에 바람이 확 불었던 것 같아요. 투표 직전 한 이틀에 그냥 3번으로. 마지막 날 어떤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여론이 더민주가 다 조금씩 앞서고 있었던 지역인데 진성준도 그렇고 천준호도 그렇고 거기가 싹 떨어진 이유가 은수미도 그랬고 근데 이제 호남이 많았던 지역에서 막판에 한 이틀 새에 분위기가 확 역전된 거예요. 특히 이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당기 후보들이 투명한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광주도 그게 고질병이에요. 네. 그 이야기는 맞아요. 그 이야기는 솔직히 조금 맞아요. 이제까지 이제 더민주의 후보들이 이번엔 더민주 후보들을 보니까 전략적으로 제대로 안 보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랑 통합할 거다라는 그런 계산을 하고 그냥 그 대충 보냈다 이번 후보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너무 저번에 방송에 이런 이야기 한번 하겠죠. 많은 자석이 우석이 안 되고 조금 되면 아마 통합이 될 거다, 흡수가 될 거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행인 거는 이제 호남에서,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만약에 동수로 당선이 됐다면 수도권이랑, 그러니까 가령 23석이 되더라도 수도권이랑 호남이 의석을 나눠 가졌다라면 어쩌면 더 위험했어요. 왜냐면 안철수의 비례표가 확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철수가 주도하는 국민의당이 됐을 텐데 아주 다행스럽게 수도권에서는 거기 관악 1명 되고 안철수 하나 되고 그리고 전멸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는 의석수가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들이 전부 다 호남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호남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치 개혁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내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뭘 보시냐면 한국에다 몰았다는 거. 지금 나 혼자는 그걸 조금 마음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일단 몰았잖아요. 시험대. 이게 시험대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시험이 이제 성공을 하냐 실패를 하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먹은 건 맞지만 나는 결론적으로는 잘 된 거다. 여러 가지로 잘 된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나는 이게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호남 분들이 갖고 있는 기질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아닌 걸 용납을 못해. 아니 그래서 용납을 못한 게 아니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는 그 호남 지역에 있는 2번 지지자들이 현실을 분명하고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자기 부정을 하려고 그러면 일을 해결을 못 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조카한테 어떻게 욕을 들고 왔냐? 말도 마지. 저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방향 결과도 저는 젊은 사람들이 봤는데 좀 무관심하고 오히려 더 5.18이라는 그런 작가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역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지부인 말대로 까발려지. 나는 이게 누구 말대로 대선이 아니라 총선에 드러난 게 나는 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도 공감인데 강주는 유라의 선배인데. 이건 조금 말씀을 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진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만큼은 응. 그 모든 게 90%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 10%를 이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한 곳에 몰았다는 거고. 그렇죠. 이건 완전히 시험대가 된다는 거야. 아니, 사실 더민주 안에서 계속해서 친새누리적인 성향의 움직임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 국민의당에 모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까지 그들이 자기네들이 민주 세력인 척 하면서 그냥 더민주를 욕먹게 한 주범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으로 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더민주 안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해도 우리가 몰랐어. 근데 이젠 걔네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바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천운인 거야. 첫 번째 천운. 이게 봐봐요. 나중에 이제 뭐 국회 우정활동이 있어가지고 법안 처리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약에 안 했다. 네. 그러면 탈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호남의 관리하에 들어간 거야.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호남의 표로 당선돼서 민주 세력인 척 하면서 실제로 국회 들어가서는 친새누리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누가 표를 찍었는지 표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입장인지가. 그런데 그 더민주에 섞여서. 근데 이제는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면 그게 그대로 호남에게 다 보여지는 거야. 저번에 얼마나 다행이야. 무슨 보니까 섞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일부러.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예. 구분 못하게 하려고. 섞어서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응. 그러니까 이제 티가 나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티가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숨기려고 나는 걔네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봐.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의 감시망에,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동안에는 더민주가 뭐 잘한 일이 있으면 다 같이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못한 일은 딴 놈들이 잘못했다고 주장을 했을 거 아니야.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 온전히 자기들의 선택이야. 그게 굉장히 잘 된 일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대선 때 이렇게 뒤통수 쳤으면 어쩔 뻔했냐. 묻지마 안철수였다면 문재인으로 갈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안철수다 이런 논리였다면 큰일 날 뻔한 상황이야. 그 말은 맞아요. 들어오세요. 잠시만요. 잠깐 바꿔 자리를 바꿔. 정말 찾기 힘들다. 그렇구나. 여기가 찾기 힘드셨구나. 지금 나와 계신 분들 많을 거야. 어머 어떡해. 예, 앉으세요. 아니요, 저 안에 육안내만. 지금 찾고 계세요. 예.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 예. 이거 어지라고 방송을 해야 돼요. 그래요. 여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육아인데. 11시까지. 아, 이제 더우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24시간은 커피숍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 칸에는 없고 저쪽 그 술집 칸으로 넘어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를 안 나와봐가지고. 네. 이제 끝나요. 그런데요? 어디로 가야 돼? 국가에 이제 아, 나는 서울 생각하고 그냥 호프집은 2시까지 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경부 여기는. 지역 쪽은 아. 여기가 이제 도청이 없어지니까 많이 쓰는 거지. 맞아요. 죽여버렸구나. 어머. 이게 이 작업이 아마 옛날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무원이 나눴을 때 서울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된것 같아요. 보니까 원인은 무슨 걔네가 2004년 5년부터 작업을 해서 5.18 유족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미 6년, 7년, 8년에 이렇게 그 서구에다가 그 민주공원 짓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 지우기에 들어간 거였죠. 그리고 이제 북부지역하고 동부지역은 발전을 안 시켜버리고 서구지역만 발전 관광고 서구지역만 발전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분명히 이제 북부지역에서도 열이 받고 있었던 것이고 가장 크게 열을 받았던 것이 내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리더라고요. KTX 이야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송 무슨 송정역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북부 사람들이 이제 서울 올라가려면 KTX 여기서 타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성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멀은가요? 그리고 뭐죠? 반대쪽. 그쪽은 나도 그런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손님들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하나만 강주 하나만 갈리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이 대만은 갈 일이 없어요. 아니 저는 충정도 못 갔어요. 저희 집이랑 충정도가 15분. 저는 그런 사진은 잘 모르고 무조건으로 그냥 생활을 서울에서 어린 지가 절반이에요. 절반이 좀 경기가 넓어요. 서울에서 서구가? 아니요. 광산구가 80년 후반에 거기서 계속 30몇 년을 살다가 서구가 살기 30년 이상 살다가 서구가 제일 잘 살아. 잘 사는데 거의 유흥가 가서 6년 서구 7년 살다가 가면 들어왔습니다. 좀 별로 안 좋지. 서구 우리 호수도 근데 그래서 크게 있고 분위기를 잘 몰라요. 거기가 그래서 생이 설마 이제 굉장히 이번에 선거에 대해서 제가 거기서 설마 안 보여요. 아버지 때문에 선거도 네? 근데 전 다른 인물이라고 오지거는 모르겠어요. 여기도 영향력이 미미해서 저쪽에 70% 가까이 들어가서 천전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정배가 거기를 차지하게 된 것도 천전대에 대해서 여기는 잠자는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획이자 참사해도 물어봐요. 그 뭐냐 어떤 토론회를 하는데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 사람 공부 나오면 나는 토론회 안 하겠다. 그래서 지명해서 말해야겠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막 안철수에 대해서 막 그리고 이야기 계속 해주고 공예를 안철수는 그럴 사람이 그 아니에요. 다음날 책에서도 바로 자기가 나오고 처음으로 뭐도 나오고. 했다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예. 하고 난 다음에 아니요 이게 다음날. 책을 삭제를 해야 돼요. 물론 이건 편향된 얘기를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근데 사실은 그 말을 했다고 찾아보라고 해도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안철수는 착한 사람이고 막. 천점대는 조금 뭐냐 선정되는 분명히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수영이 조금 뭐냐 선거로 좀 기가 막혀 김원직 날라갈 것 말이 안 같은 나오죠. 목포에다 차리고 또 박수정도 안 먹혀. 거기다 김정대가 또 정도는 선거 분명히 다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차리고 이런 식으로 금방부터 택시사가 이렇게 내다가 보냈나 봐. 깎아 배우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남부보다 많은 아까 서구에 이야기 대해서 했듯이 성공도에 되게 잘할 건데 잘 살아요. 걔들이 실수하는 것만 진짜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짝정도가 드러나게 되면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들이 광주시청이 그러면 서구에 있어? 밥이야. 제일 근데 그쪽에 보통 서구들이 그렇게 사람이 좀 주거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고위 공무원들이 거기만 살 거예요. 이제 소수 자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몰랐었다고. 예?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빈이라고 생겼죠? 고생 안 하셨어요? 아, 이게 두 군데, 어떡해. 내가 옛날에 구 도서관 같은데. 어떻게 이 근처에서 못 잡고 지금 도착하시는 있는 사람도 있을 거 거예요. 뭐. 나도 한 30분 걸어다녔어요. 30분. 이것도 더 그러다가 이제 몰래요? 이거 많은데? 오일과 강판봉 그쪽으로 갔죠. 아, 아버지가 좀 걱정하셔가지고 음. 내일이 좀 걱정돼요. 장남이어가지고 장남이야. 그니까. 그 우리 일단 빨리 먹고, 저기, 먼저 오늘 일어나세요. 일어서요 시간 됐으면. 아니 그래도 우리 차 뵀었는데 영광이어가지고 일단 저기 황금동 거기 좀 바빠가지고 못 오고 거기 방송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요. 저기 사진 한 장 찍고 갈래요? 네, 그럼. 아니, 여기 앉아있어. 여기 앉아서 반대서 찍으면 되잖아. 내일 시간 있으면 좀 2시까지 못 해가지고 입에 해드려요. 저는 내일 오신 줄 알고. 그러셨어요? 네. 내일 쉬는 날이라. 내일까지 좋겠다. 여기 쉬는 계시면 괜찮아요. 나는 이제 일이 바쁘니까 이제 또. 이제 다 일어나야죠.
저도 지금 오늘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오늘 뭐 이렇게 의미 있게 다 그냥 돌아보고 이 광주 도청이 제일 가슴이 아픈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그게 이제 11월에 개관을 했는데 저 모양 기사도 없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기사도 못 봤어요. 응? 저거 그게 아무 이득이 없는 것 같은데 저거. 그니까 아무 이익이 생길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광주 시민이 혈세가 나가는 돈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다 감당할 거냐? 그 왜 저렇게 그 빈 공간과 계단을 그렇게 넓은 평수로 난 이해가 안 돼. 무슨 교육시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사를 지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돈을 쏟아부어서 그냥 돌 깔아놓은 게 다 아니야. 미친 것 같아 정말. 그 뒤에 있는 상가도 거기 사람들이 안 오겠더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7천억 원 이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게 낫지. 거기 지역은요. 외제차가 60% 돼요. 서구가. 그렇다고 들은 것 같아. 그래서 거기가 새누리당 지지율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보통 다른 지역은 새누리당 지지율이 한 25%인데 거기는 한 40% 넘게 나오더라고요. 남구도 잘 사는 지역은 제가 거기 남도 살긴 살죠. 동선 이동만 거기만 잘 살아요. 동선 이동만. 동선 이동. 그게 남부 아줌마들이 사람. 보통 그래서 남구에서도 안철수 바람이 분다. 그게 봉선 이동이구만. 사진 찍고 가실래요? 네. 이쪽에서 찍어주세요. 네, 제가 찍어드릴게요. 그것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수하는 것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망치. 하나 좀더 더. 활짝 못하죠. 점점 많이 되고. 망치 깎였어요, 진짜. 왜냐면 입 감을 때 찍어요. 네, 이제 막 찍어봐. 여러 번. 근데 그게 시부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요. 점점 나중에 이제 본 제가 그런 이야기 되잖아요. 뭐라고? 6월 초순에 아, 시작이 되잖아요. 들으셨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분명히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했으면 하는데 국민들한테 반대를 줄 수가 있어요. 만나서 반갑고요. 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른 들어가세요. 전에 저기 세월호에 대해서 뭐 한다고 네, 이 사진 보내시면서 그 다음에 텔레그램으로 아직 저한테 그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그것만 이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들으면 이제 망치 설명도 안 아줌마들이 해요. 방송을 알게 된 게 대학 그전에는 4학년 때 입에 120만 원짜리 맞췄어요. 성각 때는 그건 고소의 여왕이라는 그 어떤 게임 방송에서 어떤 특징이 보니까 왜 그럴까 하고 들어봤는데 역사 부분에서 저 하루에 이제 목표가 10명씩만 그에 대해서 사진도 이야기 많았지만 들잖아. 그 후기에 박정희 때 이런 역사를 저는 아직은 확신이 없는데 분양가 사건이 알게 돼가지고 마우스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생 때 528 외국하는 그런 것도 있고 지망론이나 아무튼 그 사람의 그 분양가 사건이 528을 외국시키면서 컴퓨터 던지고 있어요. 화가 나서 사업파인 우리나라 아니 사람이 외제돼 사업파인인데 변화되고 있었는데 얼마나 좀 아니에요. 부상한 것 같아요. 더불어 민주당 그막 조심해서 가시고요. 네, 이제 나중에 꼭 저기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살펴가세요. 멀리 안 나갈게요. 뭔가 조심히 하시게요. 뒤집어 씌워지더니 안으로 좀 가까이 들어오세요. 조직적으로 뭔가가 아니 조직적인 것은 있었어요. 조직적으로 이렇게 저기 여기 있으면 우리 새로 오신 님 악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또 이런 것도 사갖고 오세요. 아 예, 들어오세요. 사진 찍고. 전화오고 막 그뭐 오대들까지 많았어요. 새누리당 아저씨들이 이걸 봐야 돼요. 이들가 기사예요. 활짝 웃으세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지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래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네, 네. 늦은 시간이라. 참 좋아 저거. 나이가들 많을 때 죄송합니다.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새누리당 아저씨 이걸 봐야 돼요.
그게 뭔데요? 이게 뭐냐면 네. 그 국제자를 채우잖아요. 오늘 국제자를 채우는데 전 세계 방송에 공개 채용 장면 영상이 나오는 이게 어떻게 이 사람이 채용되게 되냐면 자기가 많은 국민들한테 연설을 하게 된다. 연설을 하게 됐잖아요. 연설을 하게 되고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공기가 있나가지고 이게 역정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때 이게 뭐냐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어제 보는데 국제적으로 만나면 그러니까 이게 독재자들이 전반적으로 80년대에서 90년대에 제거됐는데 그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나면서 부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르코지나 또는 푸틴이나 저기 트럼프나 박근혜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들 독재자들이 지금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지난 30년 동안의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자본주의에 그냥 후퇴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이런 정치적인 결과가 오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이 과정을 굉장히 섬세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섬세한 설계가 제가 볼 때 이번에 광주의 결과다. 그러니까 이 광주의 1번 지지자들이 그 2번이 아닌 3번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막 후려서 막판에 그냥 세모를 해서 3-3으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이건 1번 지지자들이 결국 순진한 나머지 70%를 죽인 사건이니까 속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제 호남 분들을 이제 당 생활을 하면서 한 20년 보니까 당신이 뭘 잘못했어라고 지적하면 절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 호남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당신이 속았어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왜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부분에 우리는 착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1번들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건 결국 먹고 살 길이 없다는 울부짖음 그 울부짖음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제 이 안철수 묻지마 지지의 풍토를 조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착목해야 될 거 다른 모든 거 다 필요 없고 반문이니 뭐니 다 필요 없고 어떻게 호남을 먹고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진 자가 결국 다음 우리의 대권 후보가 된다. 이것만 딱 선명하게 해놓으면 이 호남 분들이 스스로 대권 후보를 선택하면서 다시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막 비난하는 분위기 당신들이 뭘 잘못했어 속았어라고 얘기하면 결국 적으로 등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총선 때 이런 일을 발견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만약에 대선 때 그랬어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총선을 딱 결과를 보고 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셨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반문 정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문재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철수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준비 중이라는 걸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 저쪽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구조를 우리가 미리 안 것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서 지금 막 반기문을 막 띄워낸다든가 뭐 이런 장난질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막 박지원이 자기가 대선 출마하겠다는 운동 뭐 이러면서 쇼를 하고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내년 논리를 우리가 미리 알고 묻지마 안철수를 지지하느냐라고 딱 했을 때 얘네들은 사실 단계를 밟을 생각이었거든. 1단계 문재인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 2단계 그런데 저 문재인 놈이 계속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3단계 혼내줘야 된다. 4단계 우린 어쩔 수 없다. 5단계 묻지마 안철수로 간다. 이렇게 단계별로 유도해 가려고 그랬는데 이건 안철수를 묻지마 지지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뭐 반기문을 뭐 위한 포석이라는 운동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런 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희정이 여기서 탁 치고 나간 거예요. 안희정 내가 뭐 문재인을 밀지 내가 나갈지 고민 중이다.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어저께 박근혜가 작업을 해갖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반기문을 위한 포석이라고 쫙 해서 아침에 쫙 뉴스가 나왔는데
9시 반인가 10시경에 안희정이 한마디 딱 한 다음에 반기문도 그냥 반기처럼 사라지고 그냥 딱 안희정의 모든 내용이 중심이 되면서 그럼 이제 안희정과 문재인이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안희정의 한마디로 그 주도권을 다시 확 뺏어온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딱 시기적으로 그게 난 안희정이 알고 치고 나간 건지 모르고 치고 나갔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결과는 안희정이 한마디로 반기문 장사를 그쪽에서 박근혜가 꽤 준비한 것 같은데 반나절 장사도 못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희정의 결단력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야권 지지층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문재인, 무조건 반문, 무조건 안철수 이런 식의 무조건이 아니라 야권 지지층은 우리는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 문재인이 원오브댐, 그러니까 살려두는 거죠. 문재인이 이 후보군으로서 살아있되 그 문재인만으로 결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그래서 결정권을 호남에게 준다면 저는 호남 손으로 문재인을 선택하는 것도 난 가능하다고 봐요. 내가 봤을 때는 분산을 시켜야 돼요. 누구를 전격적으로 누구를 한 사람 밀지 말고 오늘 문재인이 경쟁도 하고, 그래서 나는 정책적으로 해야만이 그러니까 정책과 비전이 계속 이렇게 발굴될 수 있고, 그러면 누가 우리 쪽 후보가 되든 그 내용을 가지고 대통령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선거는 지금 어르신들 중에 보통 한 50% 정도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철수 때문에 찍어준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다. 네, 그 이야기 그렇죠. 다 아니다. 아니다. 그 이야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찍었는데 안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쟤네들이 당황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우리가 처음부터 너네 묻지마 안철수로 가려고 밑밥 깐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내년도 레파토리를 우리가 미리 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그래서 호남 분들이 우리가 안철수는 아니지 이래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렇게 쑥 밀고 가면 묻지마 안철수로 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그 안철수를 묻지마 지지하기 위한 포석이다라고 딱 던져버리니까 안철수는 아니라는 그 커밍아웃이 굉장히 심했던 거야. 선거 전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를 우리 손님 할머니가 파마를 오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94살인데 안철수 팬이라는 거예요. 나 기절해본 줄 알았어. 아니 어르신들은 정편 때문이라니까요. 어르신들은 손학규 팬도 많아요. 아니요. 아니 전학교도 맨날 전학교 아들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안철수를 알아요? 정편 때문이야. 정편. 맞아요. 이 정편 내가 손님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정편 본 사람들은 반문이에요. 진짜. 정편 본 사람은 무조건 반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표현 자체를 문재인을 완전히 아주 파렴치한으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신고해야 된다고 봐요. 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고소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호남 정치인을 자른 사람이 문재인이가 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을. 그런 거짓말이 먹혔어요. 먹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굉장히 베이스를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계속 종편에 떠들어대니까 그런 소문이 맞나 보다 이렇게 해버린 그런 면도 그래서 있죠. 이제 제가 봤을 때 작전을 그 문재인 씨에만 집중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분산을 시켜야 돼. 지지자들이 박원순이, 안희정이, 문재인 씨 이렇게 몇 사람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계속 분산을 시켜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한 다음에 한 사람한테 나중에 어차피 이제 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뭐 미리 정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는 손학규를 그 옛날 새누리당에서 온 사람들이 지지한 줄 알았는데 지금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게 호남이야. 네, 맞아요.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니까 손학규로 가자. 그 바람이 불고 있대. 어르신 중에 80대가 특히 할머니들,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그랬는데 손학규 지지는 이야기 안 해요. 할머니 중에 몇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해요. 그래서 손학규가 낫지 않냐. 그럼 손학규는 어떻게 할머니들에게 작업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거지. 그 작업 루트를 찾아야 돼. 어떻게 어디서 만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는지. 예?
강진을 가봐요. 강진. 예. 그 토굴에서 할머니들 어떻게 만났냐는 거지, 내 말이. 그 토굴에서 할머니를 어떻게 작업했는지. 손학규는 딱 한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 한 사람한테. 그러셨어요? 한 사람한테 듣고 안철수 그게 종편 내가 저기 문재인 방문하면은 종편 보지 내가 대본에 맨날 종편 보지 그러면 거의 종편이에요. 이 종편을 어떻게 나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5.18 삭제한 사람 누군지 아냐고. 난 그 이야기만 해. 다른 이야기 안 해. 그 이야기를 해도 아니 이게 별로 신경을 안 쳐보십시오. 기사를 보십시오. 몸 것만 보세요. 딱 한 분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개자식이라고. 아니 그렇게 그냥 아주 열광적으로 얻은 사람인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개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좀 의도적으로 그냥 그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5.18 저는 삭제하고. 그것도 다 이야기하거든요. 정부가 못 살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못 아니고 살고. 안철수 5.18 삭제.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치면 딱 정부가 치면 바로 생긴다면 나오거든요. 동구도 유튜브에서. 옛날 아니 그 그냥 인터넷 쫙 정부가 나와 심한 있는데 이하도 안 네. 따지게 할 수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네이버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치면은 다 그러니까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쳐보시면 내가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2006년에 쳐보십시오. 왔을 때 그때 내가 들은 얘기가 동굴을 죽이고 있다는 그것만 거였어. 집중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금남로의 상가들이 다 비어 있더라고. 반발의식이 생겨요. 그때 상가들이 다 비어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공원에 들어갈 자기는 그 생각을 안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남로를 어떻게 복원하고 내가 막 역사문화관을 이야기하잖아요. 만들 그러면 것인가. 여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예술의 뭔지 그렇게 거리를 생각을 하지.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딱 이야기 한마디도 안 예술의 해요. 거리를 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은 강북장인데 한국 있는데 안철수 5.18 거기랑 삭제. 그러니까 옛날에 쳐보시죠. 전통적인 그 금남로를 이야기를. 죽였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흥 시설도 일부러 지금은 솔직히 방송을 좀 롯데백화점에 뜨문뜨문 봐요 이제. 유흥가 이제는 있는데 열설적으로 봤는데 얼마 안 가면 그리고 좀만 더 가면 계림 이번 선거 때문에 너무 실망을 계림 해가지고 아주 힘들더라고요. 계림동인가? 근데 이제 거기에 마사에 마무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대인시장이 한마디로 주도하고 있었는데 쓰레기 대인시장에 넣어서 쳐보면 예술인들이 살렸거든요. 모아놓고 살렸어. 이제 야시장.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 야시장들이 개인 예술 그동안 어. 민주선거 민주주의 그거 재밌겠다. 야시장 놈들인데 만약에 이놈들이 5월달에는 잘못을 하면은 매주 금방 토요일날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음. 응? 보통 만약에 뭔 법안 처리를 하나 하는데 음. 새누리당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제가 봤을 때는 금방 튀어나잖아요. 이제. 여기는 올 그전에는 필요가 건축을 소개적인 곳이긴 한데 사람이 그런 거 같아. 모르잖아요. 젊은 사람 만나는 그건 하나 잘 됐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그건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식이 깨있는 조금 전남대가 지켜보자고. 좋을 것이고 분명히 지켜보면은 아마 아줌마들 사람들이 만나는 스테이 분위기 벌써 조금씩 네,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고